고린이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시름시름 알타가 사라질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또 나왔는데 제러미 그랜섬이라는 가치 투자자라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비트코인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이자 자산운용사 GMO 공동 창업자인 제러미 그랜섬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 어떤 그 큰 충격이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쇠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내재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투기 자산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미 알고 있는 얘기기도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활용성이 없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중요한 거래도 하지 않고 저녁 식사나 슈퍼마켓 계산에도 사용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범죄자들이 돈을 이동시키는데 활용되는 것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야 이제 비트코인 반토막 나니까 또 개나 소나 나와가지고 또 비트코인 비판하고 앉았네. 이거 뭐 인간 진표가 확인됐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뭐 오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이미 5개월 전부터 친구야 비트코인을 던져라. 그래서 M2는 딴 데로 샜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거의 비트코인이 지금 반토막이 났죠. 왜냐? M2가 제가 미국이 AI 전쟁도 벌이고 있고 로봇도 해야 되고 스페이스X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비트코인으로 지금 그 돈이 없다. 예전 같은 저금리 상황, 즉 제로금리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차고 넘쳤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 또 다른 코인들한테도 돈이 막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전부 다 지금 다 뭐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을 계속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요. 전기도 해야 되고 인프라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돈이 말라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기가 되게 어렵은 거죠. 그래서 저는 M2가 딴 데로 샜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당분간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오염된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제 또 답글을 주신 분 중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디지털 달러 패권을 언급을 했는데 핵심이 뭐냐? 그래서 절대 보증은 고려했냐? 그 비트를 죽이고 살릴 수 있다고 단정하는 시점이 철학적이 아니라고 보는데 뭐 제가 철학자도 아니고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비트코인을 평가하는 건데 자,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절대 보증. 이거 비트맥시들이 얘기하는 절대 보증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들이 말하는 절대 보증 인정합니다. 발행량이 2,100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적으로 딱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발행자 없고 상대방의 위험이 없다. 그래서 발행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뭐 파산하고 이럴 생각이 이런 뭐 위험성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검열의 저항, 압수 저항이 가능한 무기명 자산이라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채택 없이도 성립 가능하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들고 있으면 그 누구도 빼앗거나 찍어낼 수 없는 그런 자산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다 전부 이론의 영역이죠. 이론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보자면 자, MSTR 한 회사가 비트코인의 4%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희석되지 않죠. 하지만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거는 가격적인 어떤 목표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되게 철학적이고 아무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터치할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프로토콜은 순수하지만 가격은 레버리지를 낀 전통 금융기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흔들린다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뚝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프로토콜은 포획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냐? 가치는 이미 월스트리트가 정하고 있죠. 왜냐? 이미 ETF에 포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ETF에 의해서 자금의 흐름이 영향을 받지 장기 홀더들에 의해서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ETF 자금이 이번 주에 들어왔어요. 얼마간 빠져 들어갔어요.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보증 기능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들고 있으면 못 뺏는다는 참이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치가 얼마인지는 더 이상 비트코인이 정하지 않는죠. 월가가 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홀더들은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준비금, 미국이 뭔가 생각하는 큰 그림이 있다. 트럼프가 원하는 큰 그림이 있다. 미국이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금이 아닌 비트코인 비축을 통해서 그거하고 옛날에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막 하면서 미국이 사주길 기대합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의 철학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해주기를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철학이 아닌 거죠. 뭐 탈국가, 자유의 화폐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라면서 미국이요 제발 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사주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죠. 굉장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결국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익을 취하려는 투자자일 뿐이지 다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치 투자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다 가격 상승입니다. 그냥 돈 벌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상적, 철학적 의미에 동조하는 듯 보이지만 이거는 포장에 불과하다. 결국은 돈 벌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국가성을 외치면서 막상 미국 국가의 매수를 기다리는 거.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보증론이 실제 동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것 같지만 뭔가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 동기는 돈 벌려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비축한 선진 중앙은행이 몇 개냐? 빵입니다. 빵. 절대담보. 절대담보면 당연히 선진국들이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개념적 정의일 뿐이지 아직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 중앙은행은 없다. 네, 그래서 어떤 선진국 중앙은행도 미국 국채 대신에 비트코인을 무위험 자산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달러를 비판하긴 하지만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뭡니까? 다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걱정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걱정하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자산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달러를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RWA 세상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RWA의 그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담보 중에 비트코인 최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크립토 세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최고였죠. 하지만 디지털 담보는 앞으로 차고 넘칠 예정입니다. 왜냐? 토큰화를 통해서 국채, 주식, 부동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토큰화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은 이미 RWA를 향해서 달리고 있고 실물 자산 토큰화를 통해서 디지털 담보 자산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국채,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선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담보 자산으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시장은 수학적인 절대성이 아니라 미국 국채의 신뢰를 더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담보로서 여전히 최고의 자산이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담보 보증이 될 자산은 이미 넘친다. 비트코인이 유일한 자리라는 전제부터 이미 과거의 내러티브일 뿐이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한눈에 보는 절대 보증의 균열을 보면 이론적으로 시장은 프로토콜에 포획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지정학적으로는 국가의 없이도 성립한다고 얘기했고 신뢰는 수학적인 절대 담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인 시장의 작동은 가격은 이제 월스트리트가 정하고 그다음에 미국 국가가 사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거 모순입니다. 그다음에 무위험의 기준은 미국 국채죠. 여전히 미국 국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절대 보증이 아니라 이미 달러에 포획된 자산이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 그래서 절대 보증 자산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코드 위에서는 모두 참인 거죠. 하지만 프로토콜은 순수하지만 기능은 이미 포획되었다. 그래서 가격은 월스트리트에 포획되었고 기대는 국가가 매집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 포획된 자산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의 기능은 시장 신뢰에 의해서 이미 포획되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1,000가 되더라도 프로토콜의 가치를 믿는 홀더라면 인정합니다. 이런 비트맥시면 인정해요.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누구도 검열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99%의 투자자들은 그 전에 가격이 폭락하면 다 던지겠죠. 그래 다 던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을 숭상하는 절대 가치를 믿는 홀더가 아니고 비트맥시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지 일개 투자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의 투자자들은 가격이 떡락하면 당연히 다 시장에 스스로 던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이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 함께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